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삼형전자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56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10시 2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삼형전자는 1.7%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삼형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전해 콘덴서라고 하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의 85%가 이 콘덴서 매출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전해 콘덴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어디선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런 부분인데, 이게 확대가 돼서 그런 건데요. 휴대폰이나 또는 전자제품, 이런 부분들을 쭉 뜯어다 보면 이런 연성회로기판이 있죠. 이게 아니라 연성회로기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초록색으로 있죠, 보통. 이게 초록색으로 해서 연성회로기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품이 막 박혀 있습니다. 납땜이 돼가지고 뭐 동그란 것도 있고요. 뭐 동그란 것도 있고, 뭐 네모진 것도 있고, 뭐 얇고 길쭉한 것도 있고, 요런 게 이제 전해 콘덴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전해 콘덴서라고 하는 거는 뭐 전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저장해서 필요할 때 좀 꺼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뭐 그런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회로의 뭐 기본적으로 필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전자제품에 이 전해 콘덴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되겠고, 앞으로는 이제 그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전장화 되잖아요. 전자 부품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콘덴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뭐 삼형전자의 이런 전장화 시대 또는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차 시대에 이런 전해 콘덴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뭐 실적적인 부분들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가시적으로 그렇게 큰 성과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하나의 기대감인 거겠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2천억 원대에서 거의 고정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뭔가 성장한다라는 또는 그런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아직 뭐 반영되어 있거나 또는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렇게 좀 증가되어 있거나 아직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기대할 만한 요소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는 계속해서 확인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 종목이 이제 꾸준하게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이런 이제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채 비율이 3%인데요. 이제 2019년 기준으로 3%, 2020년 기준으로 뭐 한 4% 정도 될 것 같은데 부채 비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이렇다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차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빚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입금이 없는 경우도 참 드문데, 아무튼 부채 비율이 한 자릿수라는 것도 상당히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거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 사업하면서 빚도 내고 빚 내서 좀 신규 사업도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는 재무적으로는 안전적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지만, 좀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회사가 안전을 추구한다.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낮다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배당도 연간 2%씩 꼬박꼬박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흑자 경영과 성장성은 아직까지는 좀 가시적으로 실적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강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이 종목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들고 있는 현금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9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에이 뭐 별거 없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밑에 보면 단기 금융상품이 2270억이 있습니다. 이걸 더하면 2500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현금을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차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2억밖에 없습니다.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 2억 4,500만 원인데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나 현금성 자산은 2,500억이 넘는다는 거죠. 엄청난 이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산 가치가 상당히 좀 뛰어난 기업이다. 그냥 현금만 가지고 다른 거 뭐 부동산 이런 거 빼고 현금만 가지고 2,500억이다라는 거죠. 엄청난 이제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종목의 이제 시총이 2,300억이네요. 현금만 내 주머니에 2,500억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 주식은 2,300억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현금만 2,500억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차츰차츰 어느 정도 제자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산주들 같은 경우에 장점은 안전하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언제 이 종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거대한 하나의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1997년도 뭐 IMF 때,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 종목의 특징은 역사상 한 6,000원대, 7,000원대를 오게 되면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은 점진적으로 13,000원, 14,000원을 향해서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 거의 뭐 20년, 30년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실 때에는 길게 놓고 보면은 위기가 왔을 때 항상 제일 먼저 좀 찾아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현금성 자산이 많은 자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기다리면은 점진적으로 나중에 또 주가가 이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가는 뭐 그런 이제 종목이 되고 있는 거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항상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 안정적인 좀 자산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가파르게 또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상승을 통해서 역배열에 있던 흐름이 정배열로 돌아섰고,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99%, 2배 가까이 증가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는 33%가 증가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된 이후로는 원가 절감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나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성이 개선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갔던 거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이렇게 좀 주가가 단기간에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이 종목이 상승 이런 곡선을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곡선을 잘 타고 가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5일선과 10일선이 지켜지는 가운데 주가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주로서의 면모도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일선과 10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5일선이 설령 이탈한다 하더라도 11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는, 힘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의 형태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한 2% 정도 쉬어가는데 역시나 5일선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으로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말 그대로 잠시 좀 쉬어가는, 숨을 고르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에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요. 주가가 하락했고 횡보했지만 음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 어제 재차 다시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서만 터졌고 떨어지면서 횡보하면서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 일부 하락하고 횡보하고 있지만 전혀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좀 터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크게 이제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다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숨고르기 이후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는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흐름들이 적어도 이 상승 흐름들이 11선 5일선은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11선만 안 깨지면 조정 이후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11선이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10,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왔을 때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내려왔을 때는 하나의 뭐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다소 좀 급등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영역 속에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에서 좀 기술적인 흐름에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삼형전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국내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5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적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손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